11시부터는 각자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점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 대표님, 그 사모님, 강영미 선생님은 뭐 전이랑 부추 겉절이를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재료를 가지고 뭐 소금, 간장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식초. 그래서 뭐 특이한 양념은 준비해 오셔야 되지만 기본 양념은 저희가 있으니까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용유도 있을 거예요. 식용유도.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잡채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잡채를 하나 만들고요. 또 그 철원에서 오시는 이상화 선생님 맞죠? 이상화 선생님은 저 김밥을 준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싸라. 10인분. 그래가지고 네, 여성분들은 그렇게 요리 한 가지 정도를 준비해서 우리가 1시간이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요리를 못 만든다 그러면 이제 간식거리, 과일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홍 여사님도 포도를 사오시겠다고, 자기도 뭐 사오는 게 좋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바닷가 갔다 와서 또 이야기 나누고, 급하게 나가실 분은 항상 4시쯤에 나가야 돼요.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바닷가 갔다 와서 아마 주말이라서 길이 밀려요. 그래서 4시쯤에 나가시고 좀 더 있어도 좋다 그러면 뭐 저녁까지 아마 뭐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또 더 이야기 나누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원장님도 요즘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을 그만두셔가지고 토요일날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둘째 주 토요일날로 이렇게 잡은 건데 요즘 토요일날은 2시까지 다 일을 하신대요. 모든 토요일을. 그래서 뭐 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요즘 뭐 요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걸 생각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유 대표님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 요즘 근황이라든가 이야기 해주시죠. 네.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체중은 여전히 이제 80 조금 안 되고 예. 그리고 뭐 몸 아픈 데 따로 없고, 그 약간 우울감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신기하게 네네. 예, 파면되고 나니까 이게 싹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랬다가 파면을 받아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사상에서 만나면? 네? 대통령 파면. 네? 파면됐다고요, 파면. 아, 파면. 저기? 예. 거시기. 근데 분명히 그 전까지는 네. 진짜 매일같이 네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우울감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랬었는데, 진짜 좀 무슨 꾀병 앓은 것처럼 갑자기 발표 딱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입맛도 돌아오고, 그리고 식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편안해지고, 예, 옆에서부터 표정이 편안해졌다. 예, 그런 이야기 듣고, 예, 거기다가 그랬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는 조금 또 안 좋았다가, 예, 갑자기 그 헌재 임명을, 한덕수 씨가 또 했다고 그래갖고, 아니, 이게 뭔 상황인가 그랬는데, 오후에 또 그 사람이, 실제는 피의자로 해가지고 이번에 또 저기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관심을 좀 끊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거 뉴스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정신이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예, 그래서 가능하면
다시 또 이렇게 원래는 하루에 한 번만 봐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조금 봤거든요. 최근 며칠. 그랬다가 오늘 다시 좀 이제 하루에 한 번만 또 다시 봐야 되겠다.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 몸은 특별하게 뭐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거나 뭐 아니면 특별히 좋아지거나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이제 요 바로 옆에 그 추모공원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화장터면은 아시죠? 예.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화장터면은 어때요? 네? 어떤 거? 아니, 사람들은 이제 화장터라는 그런 어떤 시설을 아주 그 나쁜 시설로 생각하고 자기 집 주변에는 그런 거를 들어서지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화장터는 어떠냐 이거죠, 저는. 일단 사람은 죽음에 대한 거를 약간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그거는 누구나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기는 해도 막상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느낌이 안 나요. 그게 시설을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놓고 초입 부분에는 잔디마당 구성을 해놨는데 일부러 여기를 그 지도를 보면서 해야 이야기가 되는데, 원래는 그 마을을 거쳐서 들어가도록, 작은 마을이지만 마을을 거쳐서 올라가도록 약간 그런 구조로 그 지역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길을 서로 딱 구분을 하고 터널, 바로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문제인가 봐요. 터널을 따로 뚫었어요. 아예 터널을 따로 뚫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다른 길을 통하도록 좀 약간 오버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일종의 분지 같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오붓하고, 그리고 막상 그 공원이 서울에 그렇게까지 사람이 안 오는 공원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강아지들 산책시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성지예요, 거기가 완전히. 그래가지고 가면 개들 싣고 와가지고 같이 산책하고 잔디마당에서 놀고 그러고 가고, 또 거기에 1순위 제일 많고, 이제 거기 직원인지 뭐 거기 분들 이렇게 점심시간에 산책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드론이 있잖아요. 네, 드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론 하시는 분들 거기서 연습을 은근히 조금 하시는, 심심찮게. 근데 해도 괜찮을 만한 게 인적이 되게 드무니까, 그리고 그만한 잔디밭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데가 얼마나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거 하나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일부러 그 화장 설비 쪽 그쪽으로도 이렇게 가봤거든요. 앞에 건물 쪽으로도 가보고 뒤로 돌아서 뒤쪽으로도 가보고 그러는데, 뭐 냄새나 뭐 소음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연기 이런 게 일절 없어요. 아예 없이 깔끔하게 돼 있고, 뒤쪽으로 가면 약간의 이렇게 웅 하는 소음이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제될 만한 그런 거 전혀 없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전세를 사니까 느낌이 이런지 모르겠는데, 집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막 할 일인가? 약간 그런 정도 느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제 거 큐티 하는 거나 이런 거 보시면 느낌이 있겠지만, 자꾸 생사에 대한 거 있잖아요. 네. 생사와 노화, 그 다음에 질병, 요거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신경이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장 소장님이 평생연역 이야기 하시거나 아니면 진재근 선생님이 웰다잉 이야기 하시고, 또 최 강사님이 이렇게 건강 이야기 하실 때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영향이 옆에가 추모공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 지금 시기나 성향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번에도 선산 다녀왔거든요. 네네. 청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갔다 왔는데 거기 느낌이나 여기 느낌이나 되게 비슷해요. 여기가 지금 딱 서울하고 과천 경계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노는 시설이나 이런 게 일절 없어요.
편의점만 조금 걸어가면 편의점 있는 거 그거 하나가 다고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낌이 그 귀향한 느낌? 예, 거의 그 정도 느낌이에요. 요 부근 분위기가.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네요. 예, 저는 뭐 제 스스로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그 참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학교에서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 참석을. 이제 학교 뭐 세미나라는 대학교 얘기하시나요? 대학교인데요. 그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16기 이제 우리 이제 기수로 따지는데 16기인데 이제 ROTC 기수하고 똑같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16기인데 이제 ROTC 한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 3기예요, 3기. 그러니까 13년 선배니까 뭐 지금 83 정도 되신 분이죠. 아이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게 뭐 쓰러져가지고 뇌졸중 해가지고는 ROTC 기수하고 똑같아요. 좀 좋아지는 상태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분 나름대로 대학교 교수 ROTC 기수하고 똑같은 분이니까 나름대로의 그 낙농을 하신 분이거든요. 낙농. 네. 그래서 그 어떤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육아공의 발전, 뭐 치즈 얘기, 축산에 관련된 것들을 그분들의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그런 어떤 개인으로 봐서는 뭐 유서를 정리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책을 남기고 자기 족적을 좀 남기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교수를 하신 분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지인이나 이런 분들을 그 세미나 식으로 해서 이제 포럼식으로 해서 열어가지고 지금 3번째 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거 가면은 이제 뭐 한 75세에서 80대 초반 그런 선배들이에요. 근데 제가 가면 제일 막내예요, 막내. 그러네요. 제일 막내인데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막내니까 이제 사무국장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배님들이 좋아서 가서 이제 세미나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은 굉장히 그 참 그 자기 삶이라든지 자기 업에 대해서 평생 동안 그 진정성이 있게 일을 해오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이제 뭐 그런 자리 아니면은 이제는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이 또 훌륭하게 그런 일들을 해오시고 이제 그 한번 쓰러져서 다시 이제 회복은 하시지만은 이제 그 정상일 때하고 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삶을 정리하고 자기 학문의 어떤 체계를 좀 정리한다 이러는 그런 그 맥락이기 때문에 저도 꼭 뭐 배우기 위해서 간다 이거보다도 한 사람의 어떤 그 삶을 정리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 나가느냐 뭐 이런 과정들을 좀 그 보고 싶고 또 이제 뭐 선배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글쎄 10년 선배 뭐 15년 선배 이렇게 다 만나보고 있습니다만 1년 선배가 제일 어려워요. 실제로는. 어머, 왜요? 1년 선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1년 선배들한테 이제 빠따도 맞고 뭐 싫은 소리를 많이 들은 게 1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뭐 3년, 5년, 10년 선배들은 그냥 집안의 뭐라 그래 친한 형처럼 이렇게 격의 없이 보내고 지금 만나면 뭐 친구처럼 지내고 이러거든요. 13년 선배가 되더라도 뭐 교수님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저희는 무조건 형님이에요. 형님. 그런 문화인데 그런 그 어떤 저 역시도 이제 뭐 그분 나이가 되면은 이제 뭔가는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뭐 지금부터 이제 정리해 나가는 습관은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유 대표님이 그 얘기하는 이 데이터 정리라든지 이 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또 연결을 시켜 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뭐 몇 년째 배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실생활에 좀
바로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저도 그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그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아주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워낙 이것저것 그 이제 벌리는 그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요?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뭐 세미나라는 자리가 있어서 나와서 선배님을 한번 뵙는다. 그분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내가 더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분들이 또 만나는 또 분들이 다 업계에서는 다 뭐 과거에 큰 그 일들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면 참 그 많은 걸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이 또 12일 날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그날 가기 때문에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은 좀 참석이 어렵고요. 요즘에 저는 뭐 건강 상태는 제가 뭐 3개월에 한 번씩은 이제 안과를 가잖아요. 이번에 이제 5월 초에는 이제 녹내장 쪽 갔는데 계속 이제 뭐 안약은 4가지 약을 넣고 있어요. 녹내장, 망막박리, 그다음에 각막염 관계. 그래서 그런 약을 한 4가지를 계속 이제 넣고 있죠. 눈 관리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이 이제 7순이 넘은 거 아니에요. 올해 이제 71이기 때문에 제 평균 주위에 보면은 제 나이에 임플란트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뭐 2개, 3개는 대부분 하고 뭐 전체를 다 그냥 갈아서 틀리하고 있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은 퇴직하는 이제 200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치주염이 좀 심해가지고 그때 잇몸 수술을 이제 적기에 한 거죠. 적기에. 그때 아마 퇴직하면서 그저 치주염 잇몸 수술을 안 했으면은 지금 아마 저도 임플란트를 뭐 여러 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다행히 치과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치주염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10년 이상 제 일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왼쪽 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해졌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저기 이제 임플란트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그게 다행인 거죠. 임플란트 시술을 해서 또 제2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의학이 어떤 도움을 많이 받는 세대인 거에 대해서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눈은 어차피 뭐 나빠진 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들 본다든지 오디오북을 듣는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디오북도 뭐 밀리의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외부에서 듣고 이러는데 그게 나가면 자꾸만 끊겨요. 전에는 잘 들리더니 이제는 잘 끊겨서 이제 밀리의 소재, 집에서 밀리의 소재 이렇게 오디오로 듣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께서 뭐 영상을 보든지 유튜브를 보게 되고 오디오 청취하는 거는 그렇게 습관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디오북을 듣는 게 상당히 좋은데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당장은 바꾸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바꾸는 쪽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중은 요즘에 이제 뭐 가끔 이제 체중기에 올라가면은 식전에는 69.5kg, 69.5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제 신장이 보면 69.5kg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만복시에는 뭐 71kg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체중은 거의 한 10년 동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당 없고 혈압 없고 뭐 이러니까 다른 쪽의 이제 지표들은 다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제가 많이 걷고 그다음에 이제 햇빛을 많이 쬐려고 그러고 요즘에 이제 즐거운 일이 하나는 이제 출퇴근하면서 공원 이런데 이제 봄에 꽃들이 많이 피잖아요. 지난주에는 그 진달래 축제를 원미산에 갔다 왔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번 주말에는 이제 비가 온다 그러는데 벚꽃 동산을 좀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자목련, 백목련 굉장히 이제 예쁘게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꽃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즐거움이고, 꽃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뭐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꽃이 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지금 이제 꽃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꽃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시간이 좀 뭐 괜찮다고 그러면은, 지금 그, 풍을 맞아가지고 지금 뭐 한 5년째 치료하는 친구가 있어요. 충주에서 사는 애인데, 그 친구 통화를 했어요. 어머님이 지금 1925년생이니까 101세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는 그 노모가 아들을 케어를 했는데,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뭐 100세가 넘었으니까 뭐 항상 비상대기잖아요. 건강은 하신데 갑자기 기침이 오면은 뭐 폐렴으로 가고 막 이러니까 요즘에도 좀 그게 많이 걱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 이렇게 몸이 불편한 친구들하고 통화를 제가 먼저 이렇게 하는, 자주 뭐 전화를 하는 적은 아닌데 좀 그 몸이 불편한 친구들한테는 전화를 하고, 아주 불편한 친구들은 전화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부담스러워해서요. 전화를 못 하겠다. 그렇다고 뭐 문자나 뭐 카톡도 하기도 그렇고, 그냥 가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제가 전화를 못 하고 있고, 좀 소통하고 통화를 해서 도움이 줄 수 있는 친구들은 먼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좋고 그 친구도 고마워하고, 그런 일상이 상당히 좀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주간 데이 케어 센터에 이제 오전에 3시간 가서 일하는데 한 20여 분 되시거든요. 근데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가서 대화를 다 가능하신 분들이니까 대화도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보람이 있고 그렇게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웰다잉 협회 쪽은 제가 이제 올해 전문 강사 커뮤니티 쪽에서는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가 어느 파트에 신청을 했냐면은 아마 웰다잉에 대한 주제죠. 근데 웰다잉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웰다잉 이제 파트에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연말에 이제 그 콘테스트를 해요. 초등학교 학생,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 재소자를 위한 뭐 웰다잉,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웰다잉, 그리고 세분화 해가지고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개인 발표도 하고 거기서 한 명을 뽑아서 조별 이제 콘테스트 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포상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뭐 자료 준비하고 다른 사람 발표하는 거 듣고 나름대로 이제 그 장래 문화에 대한 특히 이제 세분화된 거죠. 장애인이 맞는 그 장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그 상태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저희는 이제 비장애인이잖아요. 예. 저도 이제 장애인의 반대말 그러면 이제 정상인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그런 그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니까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꼈었고, 저 역시도 지금 뭐 이 부분적으로 보면은 한쪽 눈을 감으면 지옥이고 한쪽 눈을 뜨면은 천국이고 이렇거든요. 우리 우측 눈은 뭐 거의 하나도 뭐라 그럴까 빛에 대한 것만 느끼지 사물을 식별은 안 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우측 눈을 뜨고 있으면은 그냥 뭐 지옥인 거고 좌측 눈을 뜨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다음에 나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장애인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지금은 뭐 비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어떤 장애인에 대한 그 장래라든지 또 장애인이 느끼는 죽음은 또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건강했을 때 공부를 좀 하고 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니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웰다잉 콘테스트 네. 그런 거를 뭘 발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주제를 어떻게 나눴냐면요. 웰다잉에 대한 거를 이제 만약에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나갔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필요하다. 그 초등학생을 웰다잉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를 할 건가.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대학생하고 일반인, 그다음에 재소자, 형무소에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소자를 위한 웰다잉,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을 위한 웰다잉. 이 파트가 대여섯 가지로 나눠져가지고 한 파트에 한 7, 8명씩 이제 배정이 돼요. 그럼 그분들이 파트에서 이제 각자가 돌아가면서 발표를 다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연말 발표자로 선정을 해서 이제 연말에 12월 초에 뭐 6개 파트다 그러면 6개 파트에서 대표자들이 나와서 뭐 50분씩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우수상, 뭐 대상, 그다음에 장려상 이렇게 시상도 하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전문 강사로서의 스킬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또 생각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그 웰다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게 저도 오히려 이 죽음에 대한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의 차이지 교육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결국 살다가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림책 있잖아요. 네, 그림책으로 보는 웰다잉 해가지고 요즘 많이들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초등학교를 가리키는 그런 교재나 교환 내용들이 성인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평상시에 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그렇게 쉽게 풀이한 만화를 통해서,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웰다잉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조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조례에 넣어가지고 하여튼 교육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일반인, 시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웰다잉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좀 어둡잖아요. 웰다잉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면 어두운데 그게 아니고 죽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다. 실제로는 죽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쉽게 어두운 면보다도 밝은 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육을 해주면은 아이들도 이제 성인이 돼서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두려움보다도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유 대표님은 어떻게 어린 시절에 죽음을 인간이 죽는다라는 걸 언제 알게 되었나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보다도 집에서 옛날에는 개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밥 먹고 뛰놀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구나 그거를 아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밥상에 맨날 올라오는 게 죽은 거잖아요. 전부 다. 아니 살아있는 게 밥상에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집에 앨범을 뒤지면 할아버지 장례식 이런 사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차단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왜곡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마치 뭐냐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순환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 토막을 뚝 끊어가지고 꺼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가치관을 애들한테 강제하는 일종의 그것도 그 뭐랄까 소극적이거나 이렇게 그런 세뇌? 약간 그런 거에 속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죽음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을 빼고는 이 모든 순환이라든가 삶에 대한 희노애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진짜 그 적절하게 전달하는 방법의 문제지. 그거를 되게 좀 좋은, 부드럽고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서 이제 그 사물이든 아니면 삶이든 이런 생명이든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완성이 된다. 적절한 시기에.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자꾸 즐거움, 행복감, 막 이런 것만 추구하게 만들면 그러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나 이럴 때 이게 이제 진짜 크게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날은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 빠져드는 그리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이든 아니면 자극이든 이런 걸 추구하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길로 가는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컨텐츠가 많이 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이 적절한 환경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해 주는 거 먹이기는 맨날 식사 입에다 맨날 집어넣고 있으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이상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죽음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고, 지금도 죽음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죽음이라는 거는 늙어서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나와는 먼 것이다. 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멀리 했죠. 왜냐하면 나와는 지금 관계가 없다. 예, 근데 이제는 뭐 이렇게 나이를 들다 보니까 지금은 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지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래서 근데도 어린 시절에 만약에 죽음이 있다면 지금 나 이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걸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다른 것으로 있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답을 찾을 수 없는. 유 대표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다 있는 거. 그게 궁금해야 정상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너무 궁금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 네네. 한쪽으로 생각이 많이 치우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학문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우리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적인 과학 같은 거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 쭉 하면서 느끼는 게 생사에 대한 부분 요게 약간씩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렸을 때는 막 이야기를 해줘도 그래도 그 어느 정도 방어 기제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이상은 안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관심이 깊어지는 시기가 저는 사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부지런히 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감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막 유쾌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이 막 전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예, 그거는 그것대로 한계를 갖고는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요즘도 종교나 뇌과학이나
뭐 아니면 특히나 그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꾸 교회 가라 뭐 아니면 근데 죽음은 사실 교회 때문에 저는 사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면 내리 죽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책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죽는 이야기가 빠진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거기서부터 죽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죽음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게 저는 교회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생각에는 우리도 요즘 이제 제가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아이들 그 유아 세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탄생에 대한 부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경외감이나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그 느낌 이것처럼 똑같이 어렸을 때 또 그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아 삶이라는 게 이렇게 함께 섞여서 가는 거구나. 요 부분에 대한 건 생각 많이 해. 요거에 대한 건 생각하지 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조절이 되지 않나 이를 생각하고 지금도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바로 옆에 추모공원이 있어서 저는 제 나름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을 정리하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예, 지금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제가 어떤 한 분의 자료를 제가 불러드리면 거기다 입력해서 어떤 그분의 어떤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하나요? 그때 그 노트북 LM에서요? 아, 화면 공유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자료를 예. 그냥 유 대표님한테 불러드리려고요. 저는 아예 그쪽에 세팅을 그냥 그 한번 봐드리려고 저는. 그러니까 꼭 그 자료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개인정보인데 저희가 화면에 나가면 오히려 곤란해요. 예, 그게 아니고 예, 그냥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세팅을 봤으면 예. 창을 누르나요? 전체 화면? 네? 예, 전체 화면 선택 한번 예, 하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우리 채팅에 지금 하단 오른쪽 하단 오른쪽에 채팅 지금 여기 하나 켜놨거든요. 노트. 예, 해놓으셨네요. 들어가세요. 예. 예, 여기에서 지금 그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까만 거. 예. 예. 여기 상태에다 소스 업로드 저거 클릭을 하시고요. 네네. 예. 그렇게 하면 보통 그 다운로드 폴더에 우리 그 여기는 지금 텍스트 파일이 없는데 PDF는 지금 여러 개 있네요. 지금 저 PDF들은 무슨 PDF들이에요? 그 예전에 뭐 다 했던 저 중에서 저희가 봐도 문제가 없을 만한 PDF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골라 보세요. 저기 태국 추억 아래서 두 번째 그거는 괜찮지 않나 싶긴 한데. 이거요? 예, 뭐 거의 이유지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예, 보통은 이런 식으로 50개까지 추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파일 업로드한 거를 얘가 다 분석을 해요. 이거를. 예. 네. 그리고 사이즈도 꽤나 큰 파일들도 막 들어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진 안에 들어있는 사진까지 분석하는 것 같지는 않고 PDF도 텍스트만 분석하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위에 이제 내용 나오잖아요. 최미정 작가의 태국 추억은 건강 강사이자 손해 사정사인 필자가 쫙 해가지고 내용이 딱 요약돼서 지금 올라오잖아요. 요약된 내용이네요. 네. 그럼요. 그러면 아래 입력을 시작하세요 자리에다가 예 거기에다가 예 그 일정에 대한 부분 다녀온 부분에서
일시, 일정에 대한 부분만 요약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네, 그냥. 예, 일정에 대한 부분만 요약해줘. 끝. 예. 대한, 예, 엔터. 예, 그렇게 하면 얘는 챗봇이 아니니까 AI 챗봇이 아니니까 쫙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나와요. 예, 그러면 요렇게 일반적인 날은 어떤 일정이다. 아침, 점심, 저녁 딱 나오고 그다음에 날짜별로 해가지고 쫙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을 만드는 거 말고 말 만드는 종류는 그 챗봇들이고 챗GPT처럼 네네네. 얘는 데이터 자체를 그 정리정돈하고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정말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상단에 지금 타이 골프 이렇게 돼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클릭하면 제목을 바꾸실 수 있거든요. 상단 왼쪽에 영문으로 된 자리, 아니 영문으로 된 자리 상단 왼쪽에 더 위에, 예. 거기를 예를 들어서 태국 여행 뭐 이런 거 간단하게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놓고 여기에다가 그 소스 추가 눌러가면서 다녀온 자료들 관련된 거 필요하면 태국 다녀오신 것들에 대한 거를 쫙 넣잖아요. 그럼 나중에 태국 다녀오신 거에 대한 책이라든가 어떤 이런 내용을 작성하실 때 너무 쉽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일들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이제 건강교실 있잖아요. 우리 건강교실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 게 유튜브에 스크립트가 만들어지잖아요. 유튜브 한번 하나만 열어보시겠어요? 이거 버틸지 모르겠는데 플러스 눌러가지고 아니 거기 말고 새 탭. 예, 거기에다가 유튜브 열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최미정님 채널 들어가셔서요. 요리장으로 들어갈까요? 뭐 요리장이든 어쨌건 우리 건강교실 영상들이 올라간 자리. 예. 네네. 예. 그 채널로 들어가 보세요. 맨 위에 채널 보기. 예. 바꾸셔야 되나 보다. 예, 내 채널 보기. 그리고 뭐 동영상 자리 간다든가. 예. 그러면 최근에 올린 영상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교실 관련된 거? 네네네. 있나요? 요리도 사실은 상관은 없긴 한데 아무거나 하나 열어보시겠어요? 건강이면 좋겠는데 지금 다 요리네. 예. 건강 있다. 이거 있다. 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고 영상은 정지시키시고 지금 부하가 걸릴 테니까 영상은 정지시키시고요. 네. 예. 여기서요. 영상 정지됐나요? 예. 그리고 아래 설명 자리 가시면 아래 설명 자리. 더보기? 예. 그러면 그 안에가 스크립트 표시라는 거 보이시죠? 파란 글씨. 스크립트 표시. 네네. 예,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단 오른쪽에 스크립트가 쫙 나열이 되잖아요. 네네네. 네네. 예, 그러면 거기 스크립트에가 점 3개 지금 보이시죠? 네. 예, 그걸 눌러가지고 그 타임스탬프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시간 부분을. 타임스탬프 전환을 눌러가지고 시간을 다 빼버리면 예, 빠졌죠? 예, 그러면 안녕하세요 앞에서 그 맨 앞에 안녕하세요 앞에서부터 전체를 쭉 마우스로 긁어가지고 범위 지정을 해보세요. 텍스트들만
아래로 쭉 내리면 돼요. 확 내리시면 돼요. 잘못됐다. 네, 다 했어요. 아, 됐어요? 예, 그러면 손가락은 떼고 컨트롤 C. 네. 컨트롤 C 했죠. 그러면 아래 메모장 보이세요? 아래쪽에 바탕화면에 저기 맨 아래에 그 바 있잖아요. 실행화면. 아니 맨 아래줄. 맨 아래가 지금 그 카카오톡 있는 자리에가 메모장 앱이 있잖아요. 네네. 맨 아래. 아니 화면 네, 말고. 메모장. 예, 메모장 네. 실행. 그리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파일 메뉴에 가서 이제 닫기 해보세요. 그냥 닫기 누르면 파일 이름 입력하라고 나와요. 닫기 X. 예. 그러면 저장 누르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몇 월 며칠 건가 그거만 거기다 이제 메모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파일이 지금 요거 바탕화면인데 다운로드 폴더에다 하시는 게 편해요. 예. 뭐. 예, 그래서 그 파일 이름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날짜 있죠. 저 영상의 날짜. 영상의 날짜가 안 보이는데. 뭐 대충 쓰세요. 지금은 연습하는 날이니까 오늘 날짜 쓰셔도 돼요. 예, 나중에 바로 잡으면 되죠. 뭐. 예, 그리고 한 칸 떼고 건강교실. 팔인가? 예, 그리고 됐어요? 저장. 네. 예, 그리고 유튜브는 닫아버리세요. 유튜브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노트북 LM 여기 왔죠? 그 상단 왼쪽에 저 까만 마크 동그란 거, 그거 누르셔가지고, 예,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예, 여기에서, 예, 소스 업로드 누르고, 우리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저장한 파일이 거기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더블 클릭해서, 예, 열기. 예, 그렇게 해주면,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니까 어떻게 될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PDF보다 텍스트 처리가 훨씬 더 빨라요. 아주 잘 돼요. 예, 그리고 입력 시작하세요. 저 자리에다가,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정돈해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정돈해줘. 정돈. 정돈이랑 달라요. 예, 정리는 요약을 심하게 하고 정돈은 요약을 좀 덜해요. 요약보다는 내용 자체를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몰랐어요. 하다가 배운 거예요. 예. 자,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서 다뤘던 주제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나온 것들 이런 게 이렇게 싹 정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회의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싹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거는 뭐 자기가 막 어거지로 만들어내거나 어디서 막 복사해 오는 게 아니라 나온 대화를 갖고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충실해요. 내용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껐다가 키면 맨 아래 메모의 저장 파란 글씨 있죠. 그걸 누르고 왼쪽을 보시면 왼쪽에 들어와요. 저기 새로 저장된 메모라고 왼쪽 아래 들어오는 거, 아니 오른쪽 아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제목도 자기가 딱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건강교실 우리가 하는 거 그거 유튜브 하시던 거 그것만 가지고도 책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참여자별 건강에 대해서 정돈해 줘. 이것도 되고 아니면은 부위별 질병별로 해가지고 내용을 정돈해 줘.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내용별로 싹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에 기반한 정리가 딱 이렇게 된 거, 그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책 쓰는 게 되게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대화처럼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는데도. 예. 네. 네. 아휴, 너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네. 좋은 거죠. 네. 내비가 우리 자동차 나오고 오토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네. 지도책이 아니라 내비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단계 되니까 사실 운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못했던 분들이 운전에 엄청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것도, 재밌다. 죽기 전까지 아직도 새로운 거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장 소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노트북 LM 이거 얘기는 이거 저쪽 서울 소셜인가 그쪽에서도 이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이제 안 해보니까요 모르죠. 이제 또 새로운 거 새롭게 또 듣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그 한번 해봐야 이제 자기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대표님 화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마이크 꺼져 있어요. 다시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화면 공유. 중요한 거 빼먹었어요. 아까 저장 안 누르면 아니요, 저장 말고. 또 마무리를 안 했구나, 마무리. 예, 그렇죠. 마무리 해야죠. 거기에서 노트북 LM, 화면 보시겠어요? 네. 하셨죠? 거기 상단에 공유 버튼 보이시잖아요? 네. 예, 그거 누르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밑에다가 제 지메일 넣었어요. CITYHNTR이요. CITYHNTR. 예, 나왔어요. 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 소장님 지메일, 예. JPK5566. JPK5566. @gmail.com. 예, 그 다음에 저희 얼굴 옆에 있는 뷰어라는 그거를 수정을 해주세요. 편집자? 예, 편집자로, 둘 다. 예, 그 다음에 링크 복사. 그 다음에 전송. 예, 그리고 구글 미트에 오셔가지고 채팅창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구글 미트에 오셔서. 아니, 구글 미트 지금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는 거에다. 예. 채팅창. 예, 거기에, 채팅창에다 붙여넣기. 맞나요? 네, 붙여넣기 엔터 이렇게 하시면 장 소장님은 그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예, 클릭하셔가지고 화면이 열리나 그거 한 번을 이제 봐 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최미정님 혼자서 이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쁘실 때는 제가 요거 영상 처리하다가 텍스트 있으면 우리 거 한 거 스크립트 아까 정리하는 거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저도 할 수 있고 장 소장님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써놓은 게 있으면 그것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올리는 소스가 다양하더라도 정돈시키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우리가 일관성 있는 이런 책이나 자료집을 만들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네네. 예,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 영상을 올리고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스크립터를 이용해서?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보시죠. 오늘 거를 올려서. 그리고 다음 시간은 4월 29일 날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4월 29일.
그때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